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햄지스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 정말 감사하게도 원하던 병원에 2차 면접까지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신체 검진을 해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병원에 입사를 결정했는지 그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아산병원이랑 삼성서울병원에 1차 면접, 2차 면접을 다녀왔고 중앙대학교의 최종 면접을 보고 왔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릴 거고, 그 당일에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정신이 너무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것도 방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많이 찍진 않았어요. 그래서 분량이 적어가지고 1차 면접과 2차 면접에 대한 갔다 왔던 그 약간의 영상과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영상 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햄지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면접이 있는 날이에요. 대형 병원 2개의 면접이 있는 날이고, 이 영상이 올라간다면 제가 이 전형에 합격을 했다는 뜻이겠죠? 이 영상이 올라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펭수가 저와 함께 할 거예요. 화이팅! 그래도 마지막 조가 아니고 첫째 조라서 다행인 것 같아. 와우! 자, 우선은 1차는 실무진 면접이에요. 실무진이라는 것은 간호부장님, 수간호사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시는 거고요. 네, 안에 인사 담당자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실무진 면접은 아산병원과 삼성병원이 특징적으로 케이스 면접을 해요. 어떤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때 간호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간호 진단을 내린 다음에 중재 3가지 이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실무진 면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우선은 케이스 면접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환자의 사례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자기소개를 1분 해달라고 해주십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은 지원자가 1명이고 면접관이 3명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3대1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눈을 보시면서 다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미 준비했던 거긴 하지만 3분의 눈을 한 명 한 명씩 마주치면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는 면접 들어가기 전에 5분 정도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진단이랑 얘기했고, 이유 말했고,
이유를 말했는데 네. 삼성서울병원은 중재 3가지 말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재가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내릴 수 있는 진단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 환자 케이스에 관련해서 해야 하는 교육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은 특징적으로 그 환자의 질병에 대한 증상에 대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보호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환자가 이런 반응일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황 면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삼성서울병원을 정말 가고 싶다는 것을 어필을 했는데요.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을 삼성서울병원의 교육 시스템이나 그런 인프라를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흡족해 하시는 눈치셨어요. 아마도. 그 다음에 이제 기피부서가 있는지 그 이유와 함께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답변까지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실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기피부서를 물어보셨고 이건 준비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잘 대답했고요. 그리고 어떤 간호사는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보통은 여러분들 준비를 많이 하실 때 되고 싶은 간호사의 모습이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딱 바로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살짝 이렇게 3초 쉬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저의 고치고 싶은 점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복귀했을 때 써놨네요. 고치고 싶은 점은?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병원에서는 이제 아픈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침체돼 있고 우울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간호사도 감정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하셔서 제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친화력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게 한 흐름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친화력과 뭔가 사람 좋아하고 뭔가 밝고 쾌활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 같은 맥락으로 가서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을 거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거기서 꼬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뭘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가? 라고 하셔서 답변을 잘 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좋았던 친구들 잘 사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비협조적인 사람과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가 해서 저는 팀플 얘기를 했습니다. 비협조 원인은 뭐였는지, 해결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다른 조원들의 불만은 없었는지, 그 팀플의 조장이었는지 이렇게 꼬리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자기소개 때 학원 아르바이트를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꽤 오랫동안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고등학교 대상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했는지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하세요 해서 준비했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삼성서울병원의 1차 면접이었고요. 삼성서울병원의 특징은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그 면접장의 분위기 자체가. 왜냐하면 그 긴장을 풀게 해서 이 면접자의 진짜 모습을 이끌어야겠다. 진짜 솔직한 답변을 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삼성서울병원의 그런 약간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분위기가 엄청 밝고요. 일단은 거기 공간 자체가 하얀색이에요. 막 벽지도 하얗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엄청 밝고 그 세 분도 다 웃고 계세요. 다 이제 웃고 계시는데 눈에는 분명히 다 힘을 주고 계시죠. 웃고 계시는데 눈에는 다 힘을 주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아산병원입니다. 네. 자, 아산도 케이스를 주셨고요. 아산은 평가자 4명에다가 지원자가 2명이에요. 그래서 저랑 어떤 한 분이랑 같이 들어갔고요. 아산은 여기까지. 아산의 1차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두 번째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인데 오늘 4시 반에 면접이라서 오늘 오후에 출발을 합니다. 네. 화이팅!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유튜브도 지금 열려 있고요. 소개되시는 분께 선물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보여줘. 대박이다. 빨리 갔다. 빨리 갔다. 오늘은 삼성의 2차 면접, 최종 면접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지금은 아침 7시 반이 좀 안 됐고요. 오늘은 아침에 중앙대병원에 최종 면접을 갔다가 그 다음에 삼성을 갈 거라서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진짜 잘 모르겠는 상태고 아무튼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낮에도 막히네. 어? 낮에도 막혀. 네, 이제 최종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종은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종을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그 면접을 보는 건물에 가기는 가는데 화면으로 해요. 카메라가 있고 이제 모니터에 면접관님의 얼굴 두 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거기도 한 명이 저 혼자서 한 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영진 면접의 특징은 정말 그분들이 봤을 때 진짜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경영진 면접은.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첫 질문이 우리 삼성서울병원이 우리 지원자를 왜 뽑아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해가지고 저는 그걸 준비했던 질문이어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꼬리 질문, 그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5개를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5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꼬리 질문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했던 그 5가지를 변형해서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게 제 진짜 모습인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마지막 할 말 해라 하고 끝났습니다. 입니다. 중앙대학교 병원은 면접을 한 번만 봐요. 아산이나 삼성과 다르게. 네, 아무튼 간에 중앙대학교 병원은 필기시험이 있었어요. 네, 의학용어가 2개 나오고 그리고 약물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약물 계산은 잘합니다. 옛날부터 뭔가 그 구몬에 다져진 단순 계산과 지사트를 준비하면서 약물 계산을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약물 계산은 큰 어려움 없이 했고, 의학 용어는 어차피 외워도 모릅니다. 외워도 모르고 안 외워도 모르는 그런 2개 중에 하나는 알았고 하나는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가서 이제 앉아서 30분 동안 시험을 보고 어디 이제 가서 대기를 했다가 면접장에 5명씩 들어가요. 면접관님이 3분이 계시고 저희 지원자가 5명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이제 면접 복귀 하고 제가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고 뭐 전체적인 취업 과정이 어땠는지는 다음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이렇게 브이로그와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저 신체 검진 받고 최종 합격 소식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안녕.